Hi everyone, I am Lim Lauren. I am so happy you're here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림 로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바로 한국 카페 영상이에요. 미국 LA에서 한국에 온 인플루언서예요. 이분이 새벽 1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지갑도 노트북도요. 그 자리 그대로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만 켜놓고 화장실로 사라졌어요. 이분이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이었어요. 그동안 카페 문이 3번 열렸고요. 옆 테이블 손님 2명이 이분 자리 옆을 지나갔어요. 카운터 직원이 빈 컵 치우면서 이분 테이블도 한 번 보고 갔어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분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분이 자리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메라에 대고 그랬어요. 여긴 천국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사는 LA에서 이걸 10초만 했어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처음 카페에 들어간 그 날이요. 옆 테이블 한국인 학생이 자기 노트북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걸 봤대요. 15분이 지났는데도 그 노트북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도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 틱톡을 뒤집어 놓은 그 영상이에요. 이 영상 하나가 미국 틱톡계에서 10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요.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여성들이 줄지어서 한국에 와서 같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독일 베를린 근교에서 태어났대요. 11:30 at night and I'm out for a run here in Korea because at night as a woman I do feel very so much safer than I do back home in Germany or 한국에 산 지 2년이 넘었고요. 영상 속 시간은 밤 11시 반. 한적한 골목을 카메라 하나 들고 혼자 걷고 있어요. 골목 양옆으로 빌라들이 줄지어 있고요. 가게는 다 문을 닫았어요. 가로등 불빛 하나만 골목을 비추고 있어요. 이분 표정이 너무 평온해요. 새벽 골목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까지 짓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as I did in England or in France or wherever. It just feels so much safer.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를린, 런던, 파리. 우리가 평생 동경하면서 살아온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들에서 자란 여성이 새벽 골목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를린보다 한국이 안전해요 라고요. I've spent more than 2 years now living in Korea. 2 years and a few months. I lived in Seoul. I've lived now outside of the country, outside of the big city. During these 2 years living in Korea, it only happened one time. I remember this. 이분이 베를린에서 살았던 시절 이야기를 카메라에 풀어놓아요. 베를린에서는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0분을 걷는 그 길에서도요.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걸어야 했대요. 누가 따라오면 바로 누르려고요. 그런 밤이 한 달에 2번씩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그 신고 버튼을 누를 뻔한 순간은 단 한 번이었대요. 그 한 번도 알고 보니 길을 잃은 할아버지 한 분이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물어보신 것뿐이었어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절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산책이래요. 베를린에서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시간이래요.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걸으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 10분. 이분 말로는 베를린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이래요. 우리에게 새벽 산책은요. 그냥 운동이에요. 강아지 산책이에요. 편의점에 콜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를린에서 평생 자란 여성에게는요. 꿈만 같던 시간이에요. 이 차이가 진짜 무서운 차이예요.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여성은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카페에서 자리 비우기래요. 본인이 살던 나라에서는요. 길 건너 편의점에 가는 것도 무서워서 차에서 내릴 때마다 매번 주변을 살펴야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카페에 핸드폰을 떡하니 놓고 화장실에 가는 게 그냥 일상이래요. 이분 영상에는 그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 손에는 라떼, 한 손에는 핸드폰. 자리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카운터로 가서 케이크 한 조각을 추가로 주문해요. 카운터 직원이랑 한참 이야기를 나눠요. 그 사이에 자기 테이블 쪽은 한 번도 안 돌아봐요. 케이크를 받아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핸드폰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요. 이분이 카메라를 향해 한 말이에요. 본국에서는 이런 거 절대 못해요.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끝이에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요. 또한 외국인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온 부부였어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치맥을 시켜 먹다가요. 한강대교까지 걸어가서 사진을 찍고 오자고 했대요. 왕복 40분 거리예요. 돗자리, 가방, 핸드폰 다 두고 갔어요. 부부가 다녀와서 돗자리 자리를 봤더니요. 옆에 자리를 잡은 다른 한국인 가족이 자기들 자리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준 것 빼고는요. 가방도 핸드폰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 부부가 미국 인스타그램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이 10만 개 넘게 달렸어요. 가장 많은 댓글이요. 이거 연출 아니에요. 진짜 한국이에요.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들이 다 줄지어 댓글로 증언을 해줬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요. 또 캐나다에서 온 한 워킹 홀리데이 청년 이야기도 있어요. 강남 코인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다가요. 너무 졸려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대요. 새벽 4시였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하고 한 달치 월급이 있었고요. 1시간 뒤에 코노 사장님이 깨워주셨대요. 학생, 일어나서 집에 가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요. 가방을 손에 쥐어주셨대요. 잔돈도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이 캐나다 SNS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잠들어도 안전해요. 캐나다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라고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그냥 너무 당연한 동네 풍경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한 컷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자란 한 여성이 자기 채널에 올린 영상이요. 이분 이야기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이분은 한국에 살기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맥도날드 야간 근무를 했대요. 학비를 벌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새벽 2시에 일이 끝났대요.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보통 때는 전기 스쿠터로 왔다 갔다 하려다 했는데 그날은 스쿠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야 했어요. And as I'm walking home this particular night, there's 3 men on the sidewalk walking in my direction. 이분이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한 블록쯤 갔을까. 저 멀리 길 건너편에서 남자 3명이 보였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분은 본능적으로 길을 건넜대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카메라가 손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촬영을 잠깐 멈췄대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이분이 길 건너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자기들도 따라서 길을 건너왔어요. 그러고는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휘. 한국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추파였어요. 이분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었어요. And do you know what that guy's friends did? The 2 men that were with him? They did nothing. Instead, they laughed. They thought it was funny. 이분이 인사를 무시하고 걷자 그 남자가 이분 등에 대고 욕을 했어요. 인사 안 받았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나머지 2 친구는요. 말리지 않았어요. 같이 웃었어요. 재미있다는 듯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 인적이 없는 골목, 술 취한 남자 3명, 그리고 자기 혼자. 이분은 그 밤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 맥도날드에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새벽에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분이 영상에서 정말 무겁게 말한 게 있어요. 그날 일을 겪고 한참 동안 자기가 자기를 탓했대요. 왜 그 길로 갔을까? 왜 더 빨리 안 걸었을까? 왜 인사를 무시했을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대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1년이 지나고요. 매일 밤 혼자 골목을 걷는 일상을 보내면서요.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건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던 거구나. 한국에 와서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대요. Anyway, now I live in Korea and I regularly walk at night alone.
and I regularly pass by single and or groups of drunk men, and they do not harass me. That is not to say that that kind of thing cannot happen in Korea. It absolutely happens. 이분이 지금은 매일 밤 혼자 한국 골목을 걸어요. 새벽 1시에도 2시에도요. 술 취한 한국 아저씨들이 옆을 지나가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시비를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대요. 학생, 늦었네. 조심해서 가요. 시비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그게 한국이에요. 이분이 영상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날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요. 한국이 왜 이렇게 안전한지 외국인들이 다 궁금해해요. 미국 NYT 기자도, 영국 BBC 진행자도, 일본 NHK 기자도요.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어떤 외국인 학자는 한국의 CCTV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고하면 평균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하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유는요. 한국 골목에 사람이 살아있어서예요. 한국 새벽 골목에 한번 나가보세요. 새벽 1시예요. 그런데 편의점 불빛이 환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서 졸고 계세요. 그 옆 포장마차에서는 술 취한 아저씨들이 우동을 먹고 계세요. 골목 끝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는 10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김밥집 사장님이 새벽 2시에 김밥을 말고 계세요. 야간 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 한 브이로그 채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국 서울 종로 새벽 2시 골목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1시간 동안 그 골목을 찍었어요. 카메라가 본 풍경이요. 새벽 2시에 손녀를 데리러 학원 앞으로 마중 나오신 할아버지. 야간 근무 끝나고 김밥 한 줄 사서 집에 가시는 간호사분. 야식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골목을 가로지르는 라이더분.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아주머니. 새벽 산책으로 걷기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1시간 동안 그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새벽 2시예요. 이게 한국 골목의 진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새벽 골목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쓰러져 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뛰어나와요. 누가 비명을 지르면 야식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어요. 누가 길에서 토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행인이 멈춰서요. 이게 한국이 안전한 진짜 이유예요. CCTV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골목마다 사람이 있어서예요. 동네마다 새벽까지 누군가 깨어 있어서예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카메라에 대고 그랬어요. 한국은 도시 전체가 누군가의 것일 같아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진짜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한 말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사실 안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우산을 두고 나왔어요.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한 골목 정도 걸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비를 다 맞으면서 제 우산을 들고 뛰어오셨어요. 본인 옷이 다 젖었는데도요. 또 카페에서요. 핸드폰을 두고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블록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다시 뛰어가는데 카페 앞에서 알바생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요. 손님 거 맞죠? 그러면서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요.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해요. 이 숫자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의 지갑을 보고 자기 일처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 중 하나가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잖아요. 이 한마디가 한국 사회 전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남한테 패 안 끼치려고 줄 서고, 남한테 패 안 끼치려고 조용히 하고, 남한테 패 안 끼치려고 모르는 사람의 가방까지 챙겨주고요. 그게 모이고 모여서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그 한국이 됐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자랄 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미국 NYT가 작년에 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왜 한국 여성들은 밤에 안전하게 걷는가 였어요. 기사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한국의 새벽거리는 미국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안전함을 자랑한다. 이 한 문장이 미국 NYT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한인 사회를 한번 들썩이게 했어요. 미국 CNN은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출연한 한 미국 교수가 그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도시가 살아있는 나라다. 새벽에도 사람이 깨어있고 사람이 사람을 본다. 그게 한국의 안전을 만드는 진짜 무기다 라고요. 영국 BBC도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들었어요. 영국 진행자가 새벽 1시 서울 명동을 혼자 걷는 장면이에요. 진행자가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걸어요. 그러면서 카메라에 대고 그랬어요. 제가 런던에서 이 시간에 햄버거 들고 명동 같은 거리를 걸으면요. 한 블록도 못 갑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평화롭습니다. 그 한 단어 평화롭습니다. 라는 말이 한국 시청자들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국 ABC 뉴스 아침 방송에서는요. 한국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외국인들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걸 우리 뉴욕에서 해보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다 같이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웃음 안에 부러움이 진하게 묻어 있었어요. 헐리우드 셀럽들도 토크쇼에 나와서 한국 안전 이야기를 해요. 한 미국 여배우가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새벽 2시에 노래방을 갔다가 혼자 택시 잡고 호텔까지 오는 그 길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고요. 토크쇼 진행자가 너무 놀라서 2번을 되물었어요. 잠깐, 진짜로요. 새벽 2시에 혼자요. 라고요. 그 장면이 미국 토크쇼 공식 유튜브에서 1000만 뷰가 넘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지금 미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글이 줄지어 올라와요. 자기 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글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국이라면 새벽에도 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미국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외국으로 보낼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안전이에요. 한국이 그 안전의 대명사가 됐어요. 미국 보스턴, 시카고, 뉴욕에서 자란 여대생들이 한국에 와서 새벽 골목을 걷는 영상을 올려요. 댓글에는 다 같은 말이 도배가 돼요. 나 울고 있어요. 나도 한국에 살고 싶어요. 왜 미국은 이걸 못 만든 거죠? 한 편당 댓글이 10만 개가 넘어가는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에서만 잘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 어머니들이, 미국 딸들이, 미국 셀럽들이 한국 때문에 자기 나라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70년 전에 미국이 한국에 와서 만들어줬던 그 기준을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게 거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여행 왔던 한 백인 여성이 자기 채널에 올린 영상이요. 이분은 미국에서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새벽에 혼자 외출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호기심에 새벽 1시 홍대 골목을 걸었대요. 1시간 동안요. 영상 끝에서 이분이 카메라를 보면서 울먹였어요.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자유를 오늘 밤 한국에서 처음 가져봤어요. 라고요. 이 영상이 영국과 미국 SNS에 동시에 퍼지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줄지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그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요. 한국 여행 항공권 검색량이 그 주에만 17%가 늘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벽 1시 골목길은요, 그냥 골목길이에요. 우리에게 카페에 핸드폰 두고 화장실 가는 건요,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하철에서 잠드는 건요, 그냥 졸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우리의 하루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호주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캐나다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해요. 여긴 천국 같다 라고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어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는 미국 안에서도 안전한 동네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저는요. 그곳에서 살았던 18년 동안 밤에 혼자 나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차 안에서도 문을 잠갔어요. 주차장에서도 뒤를 봤어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새벽에 편의점에 갔어요. 슬리퍼 신고요.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요. 핸드폰만 들고요. 잠옷 그대로요.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저를 흘끔거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이 자유로움이 너무 낯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자유를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처음 가져봤다는 게 너무 슬퍼서요. 한국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진짜 잘 모르세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70년 동안 시스템을 깔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나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주신 나라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 여러분이 매일 밤 별 생각 없이 걸어 다니시는 그 골목, 카페에 가방 두고 화장실 다녀오시는 그 10분, 지하철에서 잠깐 졸다 깨시는 그 새벽, 그 평범한 순간 하나하나가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가끔은 한 번씩 멈춰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안전한 나라구나 하고 한 번 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그건 자만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한국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아,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하고 느꼈던 작은 순간들 한번 적어주세요. 저도 읽으면서 한 번 더 감동받고 싶어요. 저는 임노렌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